이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뭐 영업이익 엄청 좋고 한데 빠지잖아요. 내년 안 좋을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내년 좋을 거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조선업 투자를 하기가 좀 유리한 시점이다. 어차피 물리신 거 좀 더 기다리시는. HMM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한창 뜨거울 때 카운트원이라는 그 채널에 나오셔서 그때 8월이었어요. HMM 이제 그만 들고 있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하셨거든요. 그때 뜨거울 때. 근데 진짜 그때가 타이밍이었어요. 일단 해운업 자체는 등락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네. 저희가 운송으로 나르는 화물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계절성도 엄청 뚜렷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올해 8월까지 이제 1년을 쉬지 않고 달린 상태였고 워낙 많이 주가가 올라서 20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드신 상태니까 이쯤에선 조금씩 줄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저희는 내기가 좀 힘들진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해운업은 되게 이게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뭐 한진해운 파산 같은 것들도 이제 그렇죠.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에 없는 호황 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없는 상승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업황이 계속 좋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운송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세적인 사이클이 한번 꺾이면 다시 주식으로 치면 저것이 나의 본전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거기 올라갈 때까지 되게 기다리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본인의 섹터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네요. 그 항공은 사실은 뭐 위드 코로나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죠? 네네. 어차피 이제 이거 회복이 될 거니까. 저희는 이미 8월에 네. 해운에서 내려서 항공으로 가자는 어. 의견이었었기 때문에 네. 근거는? 예. 근데 이제 항공 산업은 제가 업종을 담당한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너무 주식 수도 어우, 많이 늘기도 했고. 해운도 그랬고 항공도 네,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그만해야 될까 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최근 몇 년 동안 할인 항공권으로 정말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민항기 탑승률을 저희가 로드 팩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준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느는 것보다 사람들이 조금씩 더 탄 거건데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시면 항공사가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LCC가 그렇죠. 도대체 예.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생기는 만큼 계속 수요가 타니까 창출이 되죠. 가격을 조금씩 계속 할인해도 수익이 계속 느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할인해도 수익이 들어요. 그렇죠. 더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저가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파는 걸로는 수익을 거의 내지 않고 네. 부가 서비스로만 이익을 취하는 정도까지 할인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직전까지가 제일 싼 여행이 이제 막 시장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을 때였을 제주도 텐데 뭐 3만 원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공급이 좀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제 슬슬 재개를 하면서 저희가 가격을 잘 할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공사들이 할인할 필요도 없고 해운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듯이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큐는 안 늘어도 가격이 느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아마 10년 이내 처음으로 경험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도 가는데 30만 원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내선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항공사가 다 제주도를 가거든요. 아주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밖에 수익이 지금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조금 할인 티켓을 파는 상황인데 이제 국제선이 재개가 되면 되게 비싸게 팔지만 기꺼이 그거를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지금 이제 잠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수요가 정상화됐을 때 그 가격으로 팔리면 항공사들이 얼마나 수익 낼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아직 있고 아직 확인하기 전이고. 아시아나항공을 좋게 본다 이런 말씀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정체성이 희미했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랑 비슷한 노선에서 경쟁하면서 대형 항공사만큼의 비용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부채 비율이 그래서 제일 높고. 그래서 수익성이 정말 안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화물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이 되는 이 와중에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현금이 소실이 되지 않고 있고 저가 항공사들이 아예 해외를 못 나가다가 나가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밑에는 저가 항공사가 2개나 있거든요. 대한항공도 저가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은 대한항공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한진칼 밑에 있습니다. 아, 대한항공이 그랬군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다 이제 어려운 산업입니다만은 네. 조선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재무제표도 그렇죠. 수준을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3년 있다, 2년 있다 반영된다고 하죠.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여의도에서 조선업 이제 됐다, 해 뜬다, 다시 해 뜬다 이 얘기를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네.
최근 중에서 기억하는 네.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07, 8년입니다. 그때 2007, 이제 8년. 막 1년에 막 3년치를 수주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주 잔고가 막 5년치가 밀려 있다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우후죽순 조선업체들이 막 나도 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선박 블록만 만들던 회사들인데 막 다 조선업체로 전환을 했었죠. 추억의 조선 회사들이 네. 많았죠. 산업이 워낙 오래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가 떨어지신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남은 업체들한테 더 그 수혜가 몰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다행인 것은 업황이 10년 만에 좋아지고 나니까 다시 해야지 막 이러면서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은데 조선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진입 매우 장벽이- 힘들었다. 왜냐면은 제가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그거 맞아요. 다 정리됐다고 한 거 들은 게 3, 4년 된 것 같아요. 중국이 캐파 기준으로는 지금 한 50%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뭐 영업이익 엄청 좋고 한데 빠지잖아요. 내년 안 좋을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내년 좋을 거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좀 지금은 조선업 투자를 하기가 좀 유리한 시점이다. 더 안 좋아지는 요인을 찾는 것보다 좋아질 만한 요인을 찾는 그 가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차피 물리신 거 좀 더 기다리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새 조선업도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저는 사실 네. 슈퍼사이클 네. 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 다 아닌가라는 슈퍼사이클이에요. 다들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조선업 업황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해운업은 이제 내년에 조금 주춤하다 하셨는데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너도 나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정말 살아남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 정도부터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해보는 선행지표 운임주소. 운임인데 조선은 선행지표가 발주 가격이 아니고 수주량입니다. 예, 양지표가 꺾이면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전혀 꺾이지 않고 어닝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영업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가 아직 다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업황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엄경영 의원 장시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보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